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1990년 대홍수를 계기로 추진됐던 동강댐 건설 계획,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그리고 수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추진했던 동강댐 건설 계획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0년에 백지화됐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은요, 동강댐 건설 어떻게 수렴이 됐고 또 백지화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지난 일, 과거 일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강댐 건설 계획부터요, 백지화 되기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건설이 계획이 됐던 것이고 또 어떤 이유로 백지화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동강댐 백지화 된 지가 벌써 14년이 됐는데도 예.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지난해나 몇 년 전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주 커다란 이슈였고, 네. 과연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될 뭐 가구들뿐이 아니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경관이나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이 동강이 수몰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국민적 여론이 있었고 당시에도 네. 한 70%에서 많게는 80%의 국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고 네. 동강의 생태와 경관을 지켜야 된다라는 여론을 가졌던 것처럼 일종의 무조건적인 용수 공급이나 홍수 조절과 수력 발전을 위한 댐 건설보다는 생태 보전 가치에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면서 그쪽에 더 손을 들어준 그 결과가 낳은 잘못된 댐 정책을 바꾸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동강댐이 백지화된 네.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생태계 보고라고도 불렸던 네, 이 동강 부근이 네. 발전을 무자비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90년대 초에 동강댐 건설 계획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때 어떤 이유로 계획이 세워졌던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90년대에 우리나라 뭐 큰 홍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중부권을 강타한 이런 집중호우 때문에 이 지역 동강댐 상류나 이 동강 일대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뭐 다리가 다 잠기고 네. 읍내라고 하는 이제 시가지에 2층까지 물이 잠길 정도로 침수 피해가 엄청난 컸군요. 이제 침수도 일어났었고 네. 해서, 그래서 이제 홍수 방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100m 높이의 이 작은 계곡이거든요. 100m 높이의 댐, 그리고 팔당댐 있죠. 지금 팔당댐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저수 용량, 한 7억 톤 정도를 가둘 수 있는 이런 댐을 이제 계획을 했었죠. 네. 근데 이것이 이후에 오면서 이제 용수 공급으로 물 부족 논리에 의해서 홍수 조절에서 이제 더 추가된 게 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 이런 용수 공급 목적이 다시 덧붙여졌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우리나라 그때 당시 건설 경기나 경제가 상당히 취약한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또 덧붙여지고, 그러면서 다목적 기능으로 또 수력 발전에 이런 댐으로 또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정부의 추진 계획이 있었죠. 야심찼네요. 네네.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80년대가 댐 건설 전성기거든요. 근데 실제 요 이후에 댐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뭐 농경지에 뭐 기상이변이라든지 안개 피해라든지 뭐 뺑뺑 돌아가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또 하류 지역은 갑자기 뭐 물을 방류하면서 피해가 일어난다든지 건설을 이런 하는 과정에서요? 예, 댐에 의한 피해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여론이 댐 반대 운동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런 저항에 부딪혔고, 더욱 중요한 건 정말 이 동강의 생태 경관, 또 자연문화유산, 네.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곳이다. 유산이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민운동이 또 환경의식의 변화가 동강댐 백지화를 낳았다고 보죠.
그렇군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댐 네. 건설 반대하는 이유들, 네.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이제 단지 뭐 기존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모양새하고는 다르게 좀 그 시민 참여형의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갔어요. 네. 정말 TV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언론에 소개되면서 정말 이런 절경을 보기 위해서 왜 일종의 완전 굴곡 하천 있죠. 네네. 그 뭐 어디 일부 은행의 마크처럼 완전 굴곡 사행천이나 예. 어라연, 뭐 섭새강변 뭐 등등해서 너무 뭐 동강 할미꽃, 뭐 비오리 이런 것들을 보러 가자고 해서 아주 경관과 생태적으로 빼어난 곳이었는데 네.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았어요. 제일 큰 거는 이곳의 생태 가치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수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고 이쪽에 뭐 희귀 동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쪽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동굴도 실제로 한 400개 가까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댐으로 물을 가둬서 두면 그 동굴 사이로 다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또 이 지반이 약하고 지진이 또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반 자체도 상당히 연약했고 그래서 네. 물을 가두어두면 곳곳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댐 자체의 위험성 이런 게 이제 너무 컸고 네. 그 외에도 이곳의 용수 공급 목적으로도 이제 진다고 했는데 수질에 있어서 석회암 지대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알카리화된 물 그리고 중금속도 비소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네. 기준치, 식수, 먹을 수 있는 물의 기준치의 100배 이상 초과되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수질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뭐 예산 낭비라든지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또 잘못된 댐 정책에 의한 거라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강댐 백지화를 선언하게 됐죠. 네, 동강댐 백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후 약방문의 이런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토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 네. 또 하나는 그간의 이제 환경운동, 시민운동도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 운동에서 이젠 좀 긍정적인 운동, 동강을 지키자. 그러니까 동강댐 반대와 다르게 지키자라는 운동. 네, 그래서 네. 시민들의 참여를 전폭적으로 많이 이끌어내고 실제 시민 참여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낸 어떤 승리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몇 안 되는 환경운동의 승리의 역사가 있는데 정말 몇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환경운동의 승리의 역사 한 페이지를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그 댐 정책이 그때 당시만 해도 50개인가 30개 정도의 대형 댐, 이런 동강댐 계획과 같은 네.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터져 나올 시기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래서 댐 정책의 재검토를 낳게 한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었고 그런 과정이었다고 지금 회상할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강 어딘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생명과 역사가 담긴 동강, 동강의 생명과 역사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경애와 또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